안녕하세요. 샌드 아티스트 김상식입니다. 모래 그림을 그릴 때는요, 모래를 뿌려주는 방법이 있고 또 닦아내는 방법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싶은 어떤 이미지를 먼저 대충 모래를 뿌려주시는 거예요. 자, 지금 원두를 한번 그려보겠는데요. 커피 콩입니다. 커피 콩의 대략적인 모습을 그리고 또 어두운 부분 어둡게 표현하시고 커피 콩이 가지고 있는 그 모양을 한번 이렇게 머릿속으로 기억하셨다가 혹은 이미지를 보고 이렇게 닦아내시는 겁니다. 자, 초코파이 같기도 한데요. 자, 이렇게 어떤 이미지를 그릴 때 모래를 뿌려놓고 그리고 닦아내는 방법으로 그림을 그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라이트 부분도 이렇게 지워내시면 하이라이트 부분이 되고요. 그 위에 글도 쓸 수가 있습니다. 아주 커피콩이 먹음직스럽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모양이라도 모래를 뿌리고 닦아내시면 된다. 삼각형도 모래를 뿌리고 삼각형 모양으로 닦아내시면 된다. 자, 네모난 어떤 상자를 그리고 싶다. 또 네모를 남기고 닦아내면 된다. 이렇게 모래를 뿌리고 닦아내시면 됩니다. 커피에 관련된 이미지들을 한번 그려볼까요? 컵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어떤 모양의 우리 컵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컵을 그릴 때도 그냥 모래를 뿌릴 수도 있지만 약간 컵 모양을 생각하면서 모래를 뿌리시고요. 그리고 빛나는 부분들은 이제 그림을 그립니다. 손으로 지워내시면서 그리고 대충의 그림을 그리신 다음에는 어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의 손가락이나 손바닥을 이용해서 이렇게 닦아내시는 방법입니다. 이런 그림들을 잘 그리기 위해서는 평소에 여러분들이 스케치 연습을 많이 하셔서 어떤 이미지들을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또 컵을 한번 더 그려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요. 어떤 모양을 두려워하지 말고요. 이렇게 좀 깨끗하게 뿌려지지 않았다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이 더 자연스럽게 될 수 있으니까요. 어떤 형태를 잡습니다. 그리고 밝은 부분은 닦아내시고 또 필요한 부분들은 모래를 조심스럽게 뿌려가면서 이미지를 완성한다. 자, 어렵지 않지요? 이렇게 커피 잔을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또 어떤 커피 관련된 이미지가 있을까요? 원두 커피를 맛있게 갈기 위해서는 그라인더가 필요하겠죠. 제가 사용하는 그라인더인데요. 늘 사용하다 보니까 머릿속에 모양이 대충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자, 컵하고 비슷하죠? 컵이랑 비슷합니다. 그런데 디자인이 약간 다르죠? 원두가 들어가는 부분은 이렇게 그릇처럼 되어 있고 또 원두가 갈아져서 또 이렇게 보관되는 부분은 컵처럼 또 아래쪽에 원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떤 장치가 있고요. 손잡이가 있어서 이 손잡이를 돌리면 톱니바퀴가 돌아가면서 원두가 이렇게 잘 갈리는 뭐 그런 제품이죠. 커피 그라인더를 표현해 봤습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그라인더랑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에 커피를 넣고 이야기를 만들 때 공연을 할 때 이런 경우가 있겠죠. 커피 이야기를 할 때는요. 커피를 이렇게 넣어서 갈아서 드실 수 있습니다. 자, 드립 커피를 또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집에서 드립을 하시는데요. 드립을 할 때도 이런 용기가 필요하지요. 손잡이를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자, 커피가 들어갈 부분 그리고 지금 그리는 부분은 종이 필터, 커피 필터가 있어서 커피를 걸러주는 어떤 부분이죠. 자, 거기에 이제 물을 부어서 커피를 내리잖아요. 어떤 형태를 먼저 대충 뿌려서 빠른 시간에 뿌려서 모양을 잡고 거기에 디테일을 조금 더 이렇게 가미하셔서
이미지를 완성시키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런 그림을 그릴 때는 머릿속에 기억되어 있는 어떤 이미지들을 이렇게 그려내야 되기 때문에 평소에 이미지를 많이 기억해 두시고 또 연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샌드로 해도 좋은데요. 연필로 뭐 이렇게 스케치를 자주 하시면서 이미지들을 이렇게 한번 기억해 두시는 것, 디자인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커피를 드립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주전자 포트도 필요하죠. 자, 주전자는 물 담는 주전자입니다. 자, 어떤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요. 이것도 대충 제가 사용하는 모양은 이런 듯 합니다. 그래서 대충 한번 그려 볼게요. 일반 주전자와 좀 다르게 물이 나오는 부분이 좀 좁죠. 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이미지를 먼저 뿌리고 대충 뿌리고 필요한 부분은 좀 더 추가적으로 지우거나 더 그려서 이미지를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커피 관련한 이미지들을 그려보았습니다. 또 차를 즐겨 드시는 분들, 자, 티를 또 마실 때 필요한 주전자입니다. 주전자 모양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죠? 이렇게 주전자 모양을 조금 디테일하게 이렇게 그려서 그 모양대로 또 닦아내시고 이렇게 어떤 그림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대충 저는 그림을 먼저 그린 다음에 마지막에 한번 주변을 이렇게 닦아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이렇게 모래로 뿌려서 이미지들을 그릴 때 이렇게 거침없이 그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이미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스케치를 잘 하셔야 또 모래로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림 그리는 연습을 모래뿐만이 아니고 그림을 그리는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뿌리는 기술은 어느 정도 연습을 하면 감이 생기거든요. 그림을 못 그리면 이렇게 잘 뿌리고 싶어도 뿌려지지 않잖아요. 그림을 잘 그리는 건 내가 원하는 부분에 적절하게 뿌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그림을 그려내는 능력이 있어야 모래 그림도 그릴 때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이지, 그림 그리기가 이렇게 어렵다거나 그림 그리기가 두려운 경우에는 모래로 그림을 바로 그린다는 것은 사실 더 어려운 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많이 그려보셔야 됩니다. 스케치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장독 같은 것을 이렇게 그리는 것도 대충의 어떤 장독 모양을 이미지를 상상하면서 대충 모래를 뿌리고 그 주변 실루엣을 이렇게 그려주는 겁니다. 예. 어렵지 않지요. 그래서 그릇 그릴 때 어떤 덩어리감이 필요한 이미지를 그릴 때는 이런 식으로 모래를 뿌려서 닦아내면서 그림을 그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앉아 있는 모습, 또 서 있는 모습, 동물이 어떻게 뛰어가는 모습, 이런 어떤 실루엣 같은 형태를 그릴 때도 모래를 대충 그리고 주변을 닦아내면서 이미지를 완성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미지를 그리시더라도 먼저 모래를 대충 그리고자 하는 모양대로 먼저 뿌려주시고, 그리고 그 주변을 잘 정리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윤곽선이라고 있죠. 모든 이미지에는 윤곽선이 있지 않습니까? 또 역광에서 보면 실루엣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실루엣을 여러분이 잘 관찰하셔서 그림을 그리시면 모래 그림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예, 지금 뭐 대나무 같은 경우에요, 그냥 이렇게 뭐 잎사귀 같은 것도 이렇게 뿌려서 그 주변을 또 닦아내면 되거든요. 대나무, 어떤 식물 이런 쪽으로도 다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